오늘 얻어가시는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위탁 판매부터 사놓고 팔고 수입해서 팔고 브랜딩까지 해서 팔고 맞습니다. 진짜 이거를 정말 테크트리별로 네. 정석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완전 정석 배운 그대로 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셀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탁하고 사입부터 시작을 해서 캠핑 쪽 브랜드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강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실명 오픈하셨네요. 네, 뭐 좀 낚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는 네네네. 직장인 부업으로 네네네. 조금 하셨잖아요. 네네네. 왜 하게 되신 거죠? 처음에 쇼핑몰을? 부업으로 했다 그러면 전 직장분들께서 약간 충격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을 좋아하고 일하는 거를 즐겨서 남들보다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직장 다닐 때도. 네. 근데 사실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보상이 이렇게 항상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할 거면 차라리 내 사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했던 게 그럼 쇼핑몰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업도 해보신 거예요? 쇼핑몰만 했어요. 쇼핑몰만? 네네네. 그때 혹시 신사임당님 또 보고 하게 되신 건가요? 저도 신사임당의 아들입니다. 진짜 신사임당님 진짜 열어 살렸다. 네, 와. 그래서 처음 하게 된 게 국내 위탁. 하고 머지않아 사입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네. 좀 리스크를 안고 가셨네요? 저는 좀 그때 당시에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월급 뭐 1회분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이 좀 오프하기 좀 뭐한데요. 네. 뭐 한 그 정도 금액은 써도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은 어디서 했고 사입은 어디서 했어요? 저는 조금 남들과는 좀 다르게 했었는데 그 도매국에 있는 제품들이 팔고 싶은 제품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상세 페이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주 판매원들을 막 찾아서 쫄랐어요. 저한테 물건을 달라고. 뭐 도매처 사이트를 돌아다닌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소매처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네이버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런 택 같은 거 있는 거 보고 여기에서 판매를 하는구나. 되게 전화하고.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화했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야,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게 좀 장점이 도매국 같은 제품은 이 한 제품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제조사에서 바로 물건을 주는 경우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등 안에만 되면 좋은 판매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세울 게 솔직히 없잖아요. 그때는 뭐 판매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그냥 제발 물건 하나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3번 찾아간 것 같고요. 3번 찾아갔다고요?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사실 제 본업하고 본업이 뭔지는 좀 밝히기가 애매한데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본업과 연관이 있는 제품부터 뚫으러 다녔어요? 네네네. 본인이 이제 좀 관심이 있거나 뭐 본업이 아니더라도 뭐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카메라부터 좀 뚫어보던가 카메라 관련 용품부터 좀 이렇게 뚫어보던가 하면은 충분히 좀 제조사에서도 사실은 제품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와가지고 뭐 제품도 잘 모르는데 뭐 판매 레퍼런스만 주면서 이렇게 제품을 달라 그러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제조사를 만나는 게 좀 비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쇼핑몰을 보니까 특정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젖병 소독기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막 다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뚫은 거예요? 다 뚫은 거고 하나가 또 잘 팔리게 되면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또 뚫기는 쉽고 제일 처음이 사실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만 성공하면 연관 상품들을 좀 받기는 쉽다. 그거는 진짜 정석이죠. 이것도 인터넷에 바로 나오잖아요. 택이나 아니면 제조사 연락해가지고 물건 팔아보겠다고 연락해서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파시는 분 많은데 그렇게만 판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닌데 이 대표님은 잘 팔았던 것 같거든요.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를 만약에 하나 제작을 하더라도 뭐 맨 위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제품을 처음 바라봤을 때 소싱의 모토가 한 끗 달라야 된다. 한 끗 달라야 된다? 여러 개 다를 필요가 없고 하나만 다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그래서 고객들이 2개 이상 안 본다고 생각을 해서 2개 이상은 안 본다? 그냥 무조건 맨 앞에 있는 그 한 가지 소구점이 있다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소비자가
혹할 만한 뭔가 한 가지만 있으면 기존 것과 차별되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이제 소싱해서 물건을 딱 상세 페이지 기획해서 판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제품을 하나를 관심을 가지면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펜 같은 거를 처음에 봤다고 치면은 네. 있는 펜을 이제 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펜에서 개선점이 있는 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개선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냥 개선점이 나올 때까지 제품을 기다린다? 좀 눈여겨보다가 아, 눈여겨보다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그 10페이지 막 마지막에 있는 엄청 좋은 제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제품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네. 아니면 그런 제품을 좀 개발하고 있는 제조사가 있는지도 좀 네. 확인을 해보거나 아. 네, 그런 편으로 좀 아, 시작부터 그렇게 좀 제품의 차별점을 찾는 노력을 네, 열심히 맞아요. 하셨군요. 네. 근데 이게 좀 모범생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그렇게 뭔가 다른 게 없을까?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도 그게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이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퇴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회사에서 잘하면 퇴사해도 되는데 맞습니다. 회사에서 못하면 네. 그게 그대로 좀 이어진다. 회사가 힘들다. 네. 뭐 나 이제 그만 일하고 늘면서 일하고 싶다. 네. 아 그런 분들은 퇴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네. 나와 보면 더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위탁 판매로도 팔아보고 네. 사입도 했잖아요. 사입은 그럼 왜 갑자기 하신 거예요? 저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제품에 포커스를 많이 두다 보니까 네. 위탁으로는 안 준다는. 위탁이 좋은데 네. 위탁으로는 안 준다? 위탁으로 할 거면 마진율 뭐 15% 가져가라 그러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진율과 그런 걸 다 고민해서 사입을 하게 됐고 네. 저도 위탁이 좋아요. 위탁이 소비도 짱이죠. 만들고. 네. 네. 근데 어쩔 수 없었군요.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근데 300만 원으로 충분히 그래도 사입할 금액이 됐나 봐요? 월급이? 한 제품에 300만 원 다 날렸어요. 아, 한 제품에? 네. 그거 궁금하다. 그게 팔렸어요? 잘 팔렸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네. 서 과장님한테 부탁한 그 제품. 네. 네, 그 제품이 그 제품. 포트. 네. 그거 뭐 전기 포트. 네네네. 네, 그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팔다가 네. 마진율도 사실은 좀 애매했고 네. 공급사에서 공급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공급사에서 좀 욕심을 많이 내서 만약에 브랜드 순위가 저희가 1등이라면 네. 이제 본인이 1등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은근히 있었고 아, 그래가지고 서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 제품을 수입을 해보고 싶다. 네. 지금까지도 잘 나가고. 그치. 이게 여기서 연결이 되네요. 저와의 접점이 여기네. 위탁 판매로 전기 포트를 이제 잘 팔고 있었는데, 네. 이게 위탁의 폐예요. 잘 팔면은 자기네들이 막 어떻게든 막 그거를 이제 막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물건도 잘 안 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수입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그 전기 포트다 보니까 인증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수입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이트를 주셨죠. 여기에서 파는 것 같다고. 예, 제가 네. 또 엄청 노가다를 해가지고 네. 제조사도 찾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이트 들여가지고 네. 이제 수입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이거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되는데 나한테 굳이 이런 거를 뭐 맡길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국내 위탁이나 사입으로 프리미엄 정도로 팔아도 이 수입 무역은 안 해봐서 좀 어려웠나 봐요.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 자고 있는데 네. 이제 꿈을 꿨는데 뭐 고객이 애기 엄마가 쓰다가 네. 포터 터진 그런, 네네네.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다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전기 제품이라서 조금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불량률이나 그런 거에 대한 컨트롤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메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미팅을 하러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프리미엄 쇼핑몰을 찍었는데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커피숍에서 만났잖아요. 네, 좀 민망해가지고. 네, 아니요. 거긴 분위기 좋았어요. 굉장히 네. 좋은 커피숍이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커피숍이었고, 수입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기버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수수료 받은 거 하나도 없죠. 네. 샘플 비용조차 안 받았죠. 네. 샘플 비용도 제가 다 내렸어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이제쯤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샘플 비용을 네. 언제쯤 이렇게 정리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쿨하시게
샘플 비용은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줘. 예, 도와주면 나도 언젠가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뭐 안 받으면은 그냥 제 경험이 또 쌓여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그래도 무사히 진행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라이브도 출연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사실 네. 되게 떨리는데. 네네네네네. 카메라도 앞에 있으니까 네. 이제 막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제가 걱정 로봇이거든요. 네. 이제 서 과장님이 이만큼 도와주셨으니까 네. 무조건 나가야겠다. 진짜 역시 여러분 먼저 줘야 됩니다. 예, 먼저 주면 언젠간 돌아와요. 예, 그냥 도와주세요. 예. 그 전기포트 들어와서 지금도 되게 잘 되고 있고. 근데 그게 그 제품을 찾았지만 그 제품이 이제 수입 안 된다 그래서 네. 다른 제품으로 가져왔잖아요. 네, 기억나요. 접히는 새로운 제품이라고 네. 해서 그거 갖고 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의 이제 그 상품 소싱의 철학. 네. 한 끗이 달라. 한 끗 달란다. 그게 그 손잡이 부분이 달랐죠. 네. 네. 같은 제품을 또 수입해오기에는 좀 뭔가 모르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네. 무조건 한 끗이 다른 제품을 찾았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류 중에서는 그게 좀 제일 잘 팔리는 편입니다. 좋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제품을 성공시키고 그때는 이제 브랜딩까지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붙자도 잘 몰랐어요. 그때 브랜드 안 붙이고 들어왔나요? 첫 번째 건? 근데 안 유명했어요. 안 유명했죠. 예, 그쵸. 근데도 팔렸잖아요. 제품이 좋아서. 네. 그때는 이제 브랜딩이라기보다는 좀 상위 노출 전략을 많이 상인.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렇게 해서 성공시킨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이 또 그냥 시중에 있는 제품인데 색상만 바꿔서 이제 이거 수입하고 싶다 그래서 알리바바에 제가 찾아가지고 그냥 색상 바꿔달라고 하고 MOQ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수입했는데 이게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어요. 그거는 사실 저도 몰랐어가지고 조금만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약간 여름에 히트를 치면서 와.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니지만 네. 적당히 많이 팔렸다. 근데 그게 이제 적당히 많이 팔리면서 그 색상으로 다 다음 제품도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캠핑에서 네. 그 색상 이름이 뭐예요? 탄이라고 말할 수 탄! 있을 것 같아요. 탄 색상. 네네네. 불에 탔다가 아니라 TAN. 짙은 모래색. 네, 짙은 모래색. 그 미군들이 쓰는 모래 색상.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브랜딩이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다른 데들은 다 검정색으로 그걸 가져와. 어떤 제품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탄 색상, 짙은 모래 색상으로만 바꿔서 들어왔어.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 그런 게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됐잖아요. 모든 제품이. 그게 저 너무 궁금했어요. 이 색깔이 잘 된다는 걸 어디서 알았을까? 그것도 네. 사실은 그랬어요. 그 캠핑을 반년 전서부터 위탁 판매나 뭐 사입을 하면서 계속 쭉 봐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반년 전쯤에는 인디언 패턴, 패턴이 들어간 것들이나 네네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캠핑이라는 거는 네. 화려한 색상을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구조나 조난을 당했을 때 네네네. 그게 딱 보여야 되는 색상이 원래는 정석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점점 감성을 하면서 이제 감성을 추구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제품군에 대해서 정말 심취해서 많이 봐야지 좀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그 시장에서 제품을 팔아봐야지 이게 느껴지는 거지. 내가 안 팔아보고 생각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서 과장님이 네. 이제 알려주시는 구매 대행이나 네. 뭐 구매 대행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사입이나 위탁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게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본을 키워서 네.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브랜딩을 하든 제품을 들여오든 하는 거지. 그쵸.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탁 사입하면서 1년 반 정도 그걸 하고 네. 지금 브랜딩한 게 1년 좀 넘었어요. 1년 좀 넘은 거죠. 네네네. 그 전에 했던 것들 위주로 브랜딩을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했던 제품군주로. 네, 했던 제품군이 좀 많아요. 그쵸. 네. 저는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트렌드를 안다고 해도 브랜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듭니다. 많이 들죠. 네. 예. 힘듭니다. 힘들죠. 근데 첫 번째 만든 브랜드가 바로 성공한 케이스인가요? 네. 다행히. 네. 다행히?
성공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네네. 이제 그 성공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두느냐에 네.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억 8천 팔았으면 성공 아닌가요? 38억 파시는 분도 있으니까 38억, 월 38억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 아, 그렇죠. 이거는, 그래. 이게 운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학문이든 뭐 어느 영역이든 다 똑같은데 네. 뭐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수입한 것들은 다 평타 이상 쳐도 계속 수입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서 과장님이 수입을 해주셔야지 잘 되는 거 아,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좀. 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것 하다가 저도 이제 너무 바빠져가지고 네네네. 이제 다 넘겨드렸어요. 근데 또 넘겨드리니까 또 이제 할만하시죠? 아, 재밌어요. 요즘. 재밌죠? 네, 힘들기도 한데, 네. 약간 요즘에는 이제 수입을 하는 것도, 뭐 예전에는 그냥 있는 제품을 가져왔다면 좀 한 급 변형해서 수입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것까지도 한 1년 사이에 덕분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해보다 보면은. 맞습니다. 어차피 뭐 번역으로 다 소통되고 예. 그냥 내가 공장에서 야, 이거 바꿔줘. 이거나 걔네한테 이거 바꿔줘. 하는 거랑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학교 때까지 영어를 많이 배웠음에도 구글 번역이 더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번역기 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하나씩을 진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차별인 것 같아요. 색상을 바꾸든 아니면 손잡이를 바꾸든 아니면 어떤 기능을 바꾸든.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를 다 바꾸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많이 들고. 금형이란 개념을 뭐 아시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금형이 파트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이것만 딱 바꾸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라는 걸 초반에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브랜딩의 시작이죠. 근데 그걸 바꾼 다음에 특허를 내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 나더라고요. 실용신안 해봤는데 안 나요? 예. 그 딱 그거 바꾸는 거는 특허를 저가 전문가가 아닌지 네. 그래서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번 내보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실용신안 안 나고 실용- 디자인 특허까지는 나. 디자인 특허는 났어요? 네. 디자인 특허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바꿔서 들어왔는데 네. 또 다른 업체에서 이 정도 바꿔서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디자인은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실용신안을 조금 범위 있게 내면 그게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저도 좀 금형을 제작을 해서 네. 그냥 이 세상에 없던 제품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이젠 진짜 네. 커지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제품 나오면 네. 야, 저희도 좀 팔게 해주세요. 그럼요. 뭐 사관이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브랜드가 돼서 네네네. 브랜드 납품 받으시는 분들이 또 생겼다면서요. 예. 그게 막 엄청 막 거창한 건 아니고 네. 캠핑 쪽 업계에서 약간 관례 같은 그러니까 뭐 통용적인 건데 네. 캠핑 매장에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캠핑 매장들의 오프라인으로? 네네네.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거는 외상이에요? 아니면 돈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거는 업체마다 다른데 저희는 네. 외상 안 하고 있어요. 외상 안 하고 있어요? 네. 무조건 그냥 성금 내고 가져가야 돼요? 걱정봇이라서 그런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브랜드 파워 아니에요? 원래 돈 주고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그렇구나. 고릴라는 아니고 이제 네. 약간 편집샵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편집샵 위주로. 네. 이분 캠핑 잘하시니까. 예, 여기 네. 되게 신기한 게 댓글 올라오는 게 네.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중국에서 이제 무역하면서 뭔가 좀 어려웠던 거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으면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진행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KC 인증이 있었어요. KC 인증을 받아놨었어. 그 KC 인증을 받아놓고 그거에 해당되게 스티커도 제작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11월에 인증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수입한 거는 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인증이 만료가 됐어요. 12월까지 이제 인증이 끝나고 인증을 새로 받았어요. 연정을 당연히 해놔야 되는 건데 맞아요. 안 해놨더라고요. 안 해놔가지고 이미 우리는 실렸어. 이제 인증 번호가 다른 거죠. 이럴 때는 원래는 스티커를 다 떼고 다시 붙여야 되는데 근데 연락해가지고 샤바샤바. 샤바샤바 해서 그냥 인증 받은 몇 개만
그거 제작한 다음에 붙여서 하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네. 스티커를 안 붙이는 건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라서 네. 제가 밤새 붙였어요. 아, 고생하셨네. 네, 사실 그 전화 받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잠을 못 잤거든요. 아, 네네네네. 못 들어올까봐. 네. 다행히 들어와서 밤새 붙였습니다.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되게 유리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경험의 문제인데 대부분 돼요. 어떻게든 들어와. 근데 그 이후로 뭐 바꿀 수는 있는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다 방법이 있어요. 저는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항상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중국 수입을 하기 전에 그 예전에 강의 찍어 놓으신 거를 이렇게 한번 쫙 보면은 좋더라고요. 아, 옛날에 수입무역 강의 찍어 놓는 거. 왜냐면 네. 저는 그 전파 인증 파생 상품으로 할 생각을 못 하고 아, 300만 원 날릴 뻔했어요. 사실.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네. 파생 상품으로 뭘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네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네네네. 여쭤보니까 네. 그게 된다. 네. 그래가지고 비용을 한 250인가 아꼈던 완전 아꼈죠. 네. 파생 상품은. 같은 제조사에서 같은 비슷한 부품을 썼을 때 파생 상품으로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인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할 때는 잘 모르는 건데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엄청 돈 세이브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포워딩이랑 바로 연결해가지고 배대지 이용할 때보다 한 100만 원 싸게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저 아무런 돈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그냥 완전 잘 되시라고. 예, 그래서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저희 사무실에 과장님이 선물해 주신 샘플들이 좀 많아요. 그럼 지금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포함 5명이고 아, 예. 관리자분 한 분 계시고 어이고. 세 분에서 이제 직원분이 계세요. 그렇구나. 직원분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부터 3PL을 잘 활용을 해줬어요. 네, 물류는. 맞아요. 네. 거의 물류는 본인이 안 하시죠? 네, 맞아요. 그냥 완전 다 3PL에서 맡기시죠? 아예 안 해요. 이거가 여러분 완전히 잘한 겁니다. 이거는 직원이 거의 한 3배가 됐을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창고를 운영하고 했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원이 3배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3배가 됐을 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3배다. 그치. 만약에 내가 운영을 했으면 네. 막 창고 막 더러워지면 치워야 되고 맞아요. 눈 오면 쓸어야 되고 네.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위탁을 맡기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제 돈 좀 아끼시겠다고 집에서 포장 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일 커지기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요즘에는 이제 전문 분야라는 게 네. 과거에는 이렇게 막 엄청 고도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는 모든 게 다 고도화돼서 네. 핵심적인 일 할 거를 제외하고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뭐든. 그쵸.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들었는데 이제는 브랜딩된 거를 자사몰을 또 만드셨죠. 아, 네네네. 네, 자사몰을 만들고 이제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마케팅을 공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제 메타 광고,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네. 광고라든지 네. 아니면 구글 그쵸. 광고라든지 GFA라든지 네네네네. 저는 이제 마케팅의 꽃은 사실은 그 애널리틱스라고 네. 보기는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제 스스로 배우고 있어요. 강의도 이거 비슷한 거 들으신다면서요? 예, 요즘에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배움이 필요한 시기가 왔군요. 네. 자사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랜드로 커가기 위해서는 네. 광고라는 걸 필수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맞죠. 네이버 상위 노출로 광고가 된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네. 블로그나 카페로 돌려가지고 브랜드가 된다?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브랜드, 카페 모든 게 다 좋지만 전반적인 통합적인 광고 마케팅을 배워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결국에는 자사몰 혹은 본인 브랜드가 있으면은 그 특정 타겟을 딱 노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이제 마케팅을 해야죠. 페이스북, 인스타, 뭐 구글, 네, GFA 이런 거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마땅히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예, 맞아요. 진짜 없어요, 이거. 저도 이거 막 배우는데 네. 특히나 뭐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인터넷 찾아도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이거는. 네. 주소도 안 나와요. 아니, 누가 좀 좋은 광고 만들어 주세요. 저 돈 내고 들을 테니까. 네, 마스터 해가지고 진짜 광고 하나 내세요. 저 1순위로 들을 테니까. 네.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씩 알려주지 말고 통합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쇼핑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들어보면 네. 뭐 플랫폼 사업, 네. 뭐 야노이자 같은데 케이스 같은 거 많이 주지 이런 어디 쇼핑몰에서 뭘 파는데 이렇게 광고를 맞춰서 해라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가 응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 과장님이 하셨듯이 약간 떠먹여드립니다 정도로 하면은 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요. 이거 좀 그래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저거 해야 되나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품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자사몰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브랜드가 있어야지 이 광고가 빛이 나는 거지. 그냥 남의 제품 갖고 팔 때 이런 광고 해봤자 어차피 남한테 이제 돈을 벌게 해주는 꼴이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분야로 가야 돼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텐데 강의를 안 찍는 건지 회사에 그냥 종속돼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 마케팅이라는 부분 자체가 네. 그 생업하고 너무 연결이 돼 있어서 네. 그 마케팅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은 그게 거의 경력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 그걸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럴 때일수록 먼저 오픈하면 돈 버는데. 브랜드 팔고 계시는데 브랜드들도 되게 많이 생겨났잖아요. 아, 네. 예, 요즘 브랜드 제품 팔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브랜드니까 그래도 점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네.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당연히 그냥 제가 생각하는 조건들이긴 한데 네. 첫 번째는 좀 컨셉 컨셉.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색상이라고 해도 요런 컨셉 뭐 예를 들면 다이슨 같은 경우에 보라 색깔을 계속 쓰잖아요. 예. 근데 이 세상에 보라 색깔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다이슨만이 쓰고 다이슨만이 그거를 100만 원에 네. 팔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네네. 그런 컨셉 다이슨이니까 산다. 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아예 비싸거나 아예 안 비싼 제품들이 아. 팔리는 것 같아요. 네. 좀 애매하게 브랜드 포지션을 가져갈 게 아니라 아예 싼데 브랜드다. 아예 비싸서 브랜드다. 둘 중에 하나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그동안 뭐가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아무래도 치열하게 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나요? 아니면 공부를 따로 하시나요? 이거 고생이죠. 아, 고생값. 네, 고생값인 것 같고 저는 실질적으로 막 그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강의를 별로 사실 안 좋아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네. 대부분 실무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브랜딩은 무엇인 것 같다? 믿음과 다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차 했듯이 네. 무엇이 다르냐. 네. 근데 이 무엇이 다르냐의 대답이 꼭 상품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옷 파는 브랜드 중에 그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계속 올려요. 이렇게. 모베러웍스. 네. 그 유명한 브랜드는 네. 동영상을 계속 올려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더하고 네. 그런 걸로 마진을 얻고 네. 누군가는 영상을 계속 찍어서 그 영상이 감성적이어서 네. 그런 감성을 계속 주입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감성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느낌을 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물론 상품이 다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품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낸다. 그러면 뭐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어려우면 뭔가 분위기를 주거나 유튜브에서 퍼스널 브랜딩 같은 걸 하거나 뭐 인스타 같은 거에 스페셜하게 잘하거나 네. 그런 걸로도 브랜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럼 뭐가 다를까요? 느낌이 덜 상업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 약간 느낌이 덜 상업적이다? 아는 형 같은 그런 느낌. 아는 형 같은 느낌이다? 네. 저도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굉장히 이타적이시고 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베풀려고 하시고 그런 게 영상에서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학구열이 좀 세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 게 조금 좋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네. 잘 되신 게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더 이렇게 더 이타적이고 네. 더 배워서 이걸 완전 제 브랜딩화 시켜야겠네요. 네, 다음 샘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샘플. 비싼 걸로. 네. 지재권 문제 없었어요? 지식재산권? 아까도 얘기했듯이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네. 모든 걸 다 걱정해서 다 넣어놨어요.
아, 그래서 위험한 건 잘 안 하는. 위험한 거가 그래서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은. 연락도 한 번도 안 오고? 아직은 뭐 공증이나 뭐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없어. 내용 증명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내용 증명은 한 번 받아봤는데 네.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터무니없었어요? 저희가 변호사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네. 변호사도 인정한다고. 네.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걸 변호사한테 따졌더니 이거 터무니없다 했다는 거죠?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분이면은 어쨌든 그 법무법인 쪽에 계시면은 네.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보려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이 사람은 더 모르니까 하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좀 어렵잖아요. 네. 네. 저희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뭐 1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 맞아. 딱 100만 원이에요. 애매한 금액. 이제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100만 원 뭐라 그래야지 그거를 다 알아보는 게 힘들어서 그냥 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제가 특허권을 내고 싶어서 엄청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합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아닌데 뭘 합의를 해주냐? 아닌데 뭘 합의를 해줘. 자, 3PL은 1일 기준으로 나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될 때 맡기면 좋을까요? 외부 업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량이 적어도 받아주나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업체마다 물량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거는 사실 제가 3PL 업체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네. 답변 드리기가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가능한 그냥 맡겨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네. 그 시간에 조금 더 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PL도 모든 기준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견적을 다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량도 받아줘요? 한 20개? 사실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 또 전효백 형님이 하는 3PL은 소량도 받아주기로 저랑 약속을 했어요. 제 구독자면. 근데 이런 거는 아실 수 있죠. 한번 예를 들어서 1kg짜리 부피 작은 거 그거 보낼 때 보통 얼마씩 해요? 하나 내보낼 때? 사실 제가 요즘 관리 이제 요즘에 관리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그 단계 너무 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3,500원 정도? 네, 그거면은 될 거예요. 제일 작은 거 보낼 때. 그럼 충분히 괜찮습니다. 수입할 때 최소 수량. 이건 사실은 좀 바꿔서 들어오기 때문에 MOQ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깎아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작은 MOQ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뭔가 바꿨을 때 300개 정도. 300개 정도. 요 정도 좀 작게 했을 때 뭔가 바꾸고 색상했을 때 300개면은 좀 작은 수량, 최소 수량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여지가 있는 게 업체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르죠. 네. 그리고 비싼 거는 한 5개만 해도 다 바꿔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냥 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똑같은 제품을 파는 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냥 무조건 복붙해가지고 헬로 하면서 이런 걸 바꾸고 싶다 MOQ 얼마냐 해가지고 다 받아놓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수입할 때 1688 알리바바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저는 그냥 알리바바에서 그냥 해요. 알리바바에서? 네, 1688로 하면은 중국어를 써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죠. 자, 위탁 사입하셨을 때 종합몰로 운영하셨나요? 네, 당연히 그래. 저는 이제 컨셉은 있었어요. 컨셉? 그냥 어느 상품을 팔겠다. 네. 그거를 말해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네네네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는 매니아가 셀릭해준 걸 팔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렇게 등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용품들 그런 등산을 종합몰. 팔지 않았습니다. 네네네네. 등산 아니에요? 네. 초기 자본금은요? 저 아까 말했듯이 그 월급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월급 정도로 시작했고 지금은 퇴사하시고 사업하시고 네, 지금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정도. 3개월? 네. 퇴사하니까 어때요? 걱정이 늘었어요. 걱정 보시구나. 근데 퇴사하면 돈을 잘 벌어도 걱정이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돈 버는 거랑 관련 없이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니까 한 월 2, 3억 팔면 진짜 돈이 1, 2천 버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벌잖아요. 순수익은 그런데 순수익 그렇잖아요. 예. 회사를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제품도 만들고 직장 다닐 때 초창기 때랑 사업해서 이제 막 좀 돈 그래도 벌 때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차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차는 좀 달라졌는데 차 달라졌어요? 뽑아놓고 약간 후회하고 있고 사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차 말고는? 근데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약간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초중고 대
직장 딱 이렇게 맞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내가 개척하는 길을 한번 가다 보니까 뭘 해도 개척을 할 수도 있겠구나. 오, 그런 마인드. 것 같아요. 마인드가 바뀌었네요. 네. 보조 배터리 수입하고 싶은데 인증 비용 많이 쓰나요? 그건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셀 인증이랑 배터리 팩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배터리 팩 21개가 필요해요. 필요 자체가 우선 21개이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고 그거 다 하면 한 800에서 1000만 원 들어요. 사업 처음 시작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하대요. 그때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왜냐면 처음에는 잃을 것도 없고. 맞아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월급 정도 투자하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한 500 전 벌 때가 제일 설레고 막 하나 들어올 때도 너무 설레고. 아 진짜? 어, 500점 그래요. 벌 때? 집에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제품 촬영은 외주 맡기신 건가요? 여기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아 이거 할 얘기가 많아요? 제품을 직접 다 찍는데 네. 이제 관리자라고 하시는 분이 저랑 오래 일했어요. 네. 되게 사진 잘 찍어서 네. 사무실에 없으니까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고 네. 몰래 찍었어요. 좀. 아 진짜. 화성에 있는 막 뭐 제주도 컨셉의 이런 뭐 카페들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1시간 반씩 가가지고 네. 찍다가 걸려서 퇴장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 이거 그분 고생 많이 하셨네. 네, 같이 퇴장당했습니다. 아 진짜. 그건 좀 민폐네요. 그때 당시엔 좀 그랬어요. 네 그때 당시엔. 지금은 그러면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찍으세요?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 이제 자그마한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거 마련했고 네네. 또 요즘에는 이제 장박이라고 해서 캠핑장을 하나 잡아서 네. 거기서 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예전에 오픈마켓에서 이제 팔 때는 어떤 마케팅 주로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을 안 좋아해서 안 했는데 네이버만 했는데 네 네이버만. 그때는 이제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카페, 네. 블로그 상위 노출, 카페 상위 노출, 네. 네이버 로직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사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졌죠? 그런 상위 노출은. 그런 상위 노출도 좋은데 네. 제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좀 클리어하지 않다? 이게 제가 다 글을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아 그쵸 그쵸. 누군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자사몰에 대한 마케팅은 내가 세팅하는 대로 나오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강의 듣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에 관한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하는 것 같고 강의는 별로 안 좋아하고 가끔 모임 같은 거 좀 많이 다녀요. 모임 같은 걸 다닌다? 모임도 이제 다니다 보면 또 잘하신다고 하긴 모르겠는데 마인드가 비슷한 분들을 또 연락을 해서 네. 뭐 가끔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서 과장님 같은 분들 만나면 인사이트도 많이 하고 그런 쪽이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대학생 김머신 아. 채널에 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분도 한 월 5억 하시는 그 쇼핑몰 대표님이 나왔는데 그분은 또 강의 매니아예요. 그냥 몇 시간에 1000만 원짜리 하는 강의도 자주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그러고 알려주신다면서요. 별내에 사무실 냈는데 네네네. 엄청난 좋은 혜택으로. 그거는 이제 식사하다가 갑자기 나온 얘기인데 네. 그 34세 만으로 34세 미만인 분들 중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면은 네. 한 5년 정도 종합소득세가 면제가 돼요.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일부러 그래서 별내로 잡은 거거든요. 네. 그 서울에서 유일하게 별내만 100%가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위탁하셨을 때 도매처에서 다이렉트로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도매매 도매국이 아니라 연락해서. 근데 그때 샘플 사셔서 직접 사진 찍고 상대 페이지 만들었는지 아니면 외주 주셨는지. 저는 다 직접 했습니다. 아 그때는 네. 돈 드는 게 아까우니까. 그것도 그런데 네. 그쵸 돈도 없었는데 네. 해야지 는다고 생각을 했던 해야지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저희 아버지인 그 신사임당님께서 네. 그 텍스트 짤 이런 게 더 네네네네. 좋다고 얘기하셨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엔 대량을 생각한 적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대량이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 네. 대량이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사몰 전에는 스마트 스토어만 하셨다고 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도 운영하시나요? 네, 유튜브랑 인스타를 운영하지만 힘을 못 싣고 있습니다. 힘을 못 싣고 있다. 전자제품은 사입하려면 전자인증 다 받아야 되나요? 뭐가 필요하되나요?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전자가 들어갔다는 거는 전자파 인증은 아마 다 거의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면 배터리 인증 따로 받아야 되고 무선이 기능이 있다 그럼 무선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별로 인증받아야 되는 세부사항이 다릅니다. 어플도 있어요. 이 제품을 치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고, 종소세 사업자 여러 개가 면제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닐 거예요. 한 처음에 낸 사업자일 거예요. 저도 이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원래 사업자 있는데 별내 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거 첫 번째 낸 사업자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네, 있어요. 그렇죠. 네. 별내는 경기도인데도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맞아요. 그런 데잖아요. 필요한 인증 확인하는 어플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제 유튜브 보면 있어요. 인증 확인하는 어플. 앞으로 네. 어떻게 좀 나갈 것 같아요? 본인의 비즈니스가? 이게 한 치 앞도 예상하기는 힘든데 네. 뭘 위해 나가고 있냐고 하면은 네. 저는 결국에는 브랜딩이고 네. 브랜딩을 열심히 해서 브랜드를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싶어요. 3개 정도. 분야별로. 매출이 뭐 셋 다 잘 나오진 않더라도 조금 그러면 제가 안심하고 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초보분들에게, 초보의 그것도 직장인 완전 부업,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네. 위탁, 사입, 중국 수입, 무역, 브랜딩까지 다 이제 테크트리를 타본 입장에서 지금 이제 초보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열심히 잘 네. 하다 보면은 열심히 잘 하다 보면. 그래도 사업에 기회가 많고 요즘에 정말 돈 버는 루트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쇼핑몰을 선택할 것인가 유튜브를 선택할 것인가 블로그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선택을 하면은 빼고 다른 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좀 많이 바라보고 첫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 유튜브 강의 이제 3월부터 시작합니다. 네, 유튜브 강의. 유튜브로 쇼핑몰에 등락이 있다면, 뭐 유튜브도 등락 있겠지만 유튜브로 돈 버는 것도 나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때 부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를 본인 이름으로 냈나요? 아니면 친척 이름으로 냈나요? 어머니 이름으로. 어머니 냈습니다. 이름으로 네. 내셨구나. 직장 다니니까. 아는 정보 내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 종합소득세가 너무 월등한 게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성실했던 게 가장 큰 것 같고, 언제나 변하지 않고, 네. 그리고 제품을 정말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네. 그거에 많이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리고 산업에 대한 그리고 트렌드라는 게 항상 돌고 돌아요. 네. 근데 그 트렌드가 오기 한 발짝 전에 미리 인지를 해서 그 트렌드가 올 것이다를 예측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어때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물건이 팔렸고 돈이 벌렸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100% 맞습니다. 맞아요. 돈 안 벌리면 돈이 안 벌렸으면 안 했겠죠? 네. 여러분, 돈을 우선 벌리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우선 뭘 했으면은 돈이 계속 벌려야지.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면은 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뭘 했으면은 돈을 좀 빨리 벌어야지 오래 갈 수 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제품을 좀 2개월이라도 보고 처음에 시작했다 하면 좋겠다는 의미가, 네. 처음에 몇 개를 해서 노력을 퍼부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금방 지치고, 맞아요. 그게 스타트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몇 개를 한 5개 올렸는데 팔렸네? 네. 거기서부터 노력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부터 되네? 이제부터 또 계속 해보다 보니까 되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거잡을 수 없죠 이제. 그럼요. 그땐 미치죠. 이제 1개가 2개가 되고 10개가 되니까 그럼 이제 미치죠. 주말이 없어지죠. 주말이 없어지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한 걸 모르고 미친 듯이 몰두하다가 눈을 딱 떠보면 어느샌가 돈은 벌려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열심히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건 뭔가 뚜렷한 목표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이제 더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는 정말 그 브랜드 3개를 꼭 내가 만들어서 이제 해보겠다, 이런 또 다른 목표. 그게 또 이제는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성실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솔직히 회사 생활을 잘하셨을 거고 그 성실함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본인 일할 때도 잘 되는 거고, 저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나왔어요. 네.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역대급 연봉 협상을 2번이나 받습니다. 저는. 네, 직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진언했던 거, 그랬던 거가 나와서 그나마 안 망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성장할지. 결론은 돈이 최고다. 그렇지. 결론은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최고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열심히 벌다 보면은 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획기적으로 많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쵸.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벌어보면 느끼는데, 그냥 저도 옛날에 어느 순간 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아이, 뭔 개소리야. 돈이 안 중요한데 왜 저러고 있어? 라고 했는데, 야, 그게 입장이 바꿔보니까 돈 중요한데, 돈보다 더 중요하고 재밌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 신기해요, 그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뭐 도전하고 네. 결과를 내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거 좀 네. 중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느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스승 제자 관계도 아니고 그냥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답장을 해가지고 한번 미팅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이것도 신기해요. 아, 저도 왜 돈을 안 받지? 이게 신기해요, 진짜. 받을 때가 됐는데 이상하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이상의 관계가 되고 싶었어요. 또 그래서 한 걸음에 이렇게 아, 진짜. 나왔고 네, 또 너무 할 말 감사합니다. 있으면 또 네네. 출연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브랜드 생기고 또 재밌는 거 있으면은 저도 알려주세요. 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 광고 나오면은, 광고 만들면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광고에 대한 광고 강의 만들면. 강의요. 네네네네. 성공 시킨 다음에 만드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 대표님 나와주셔가지고 최고 매출인 것 같아요. 예, 이거 구매 대행으로 이거 매출 찍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배송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사요. 되게 높은 매출을 내신 우리 대표님 한번 모셔봤고, 다음에도 또 좋은 분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